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AS 타임부터 가볼까요? 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예. 어제도 JB타임즈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함께 그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짚었었는데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에 입당설이 돌던 윤 전 총장이 친구를 통해서 억측에 불과하다. 어떤 결정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출마설도 입당설도 또 부인도 자기 입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다 측근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원 정치, 누구는 또 비대면 정치라는 얘기도 했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명 연막작전? 치고 빠지기?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전원 정치, 비대면 정치라고요. 네. 간보기 정치라는 표현도 있을 것 같은데. 아하. 그죠? 뭐 대세에 얼마나 지장이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간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진단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리를 좀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 네. 요리를 좀 해서. 네, 간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죠? 맛있어지나요? 국물이 쫄아요. 국물이 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짜가워지겠죠. 냄비가 타요. 아, 예. 그죠? 그러면 또 반대로 뭐 지금은 뜸 들이는 시간이다. 밥은 뜸 들이면 맛있어지니까 뭐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겠네요. 뜸을 오래 들여도 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은 있지만 나눈 대화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상황인데요. 요게 또 오래 가면은 탈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을 다룬 책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윤 전 총장 측에서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다. 아, 저도 오늘 그 조간에 그거 봤는데 네. 아주 재미난 대목이 하나 있던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그 불구속 네. 상태를 원했다. 그렇죠. 근데 구속으로 왔다. 이런 대목이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때도 불구속 수사를 건의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부친과 함께 당시 박근혜 후보 유세 현장을 방문했다. 평소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이 확인한 바로는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라고 했다. 그래요. 네. 뭐 책이 요즘 너무 많아갖고. 예. 그러니까요. 예. 뭐 여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 좀 기다려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제2비의 본업이 분석 아니겠습니까? 아, 게을리할 수 없죠. 아, 예. 네, 오늘 잠시 후 8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로 이어지는 천기누설에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에 대한 분석을 하신다고요? 아, 예. 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거기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는데 174명 중에 12명에게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 6명은 직접 거래한 경우고 나머지 6명은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거래한 경우입니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6건, 의원들 지역구 개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또 농지를 사놓고 경작을 안 한 6건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협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실명 공개도 없는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야권에 대한 동일한 전수조사 요구 등 향후 전개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뉴스에서 다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건 뭐 지금 분석하고 말 것도 없죠. 네.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조했던 게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언행불일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언행일치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밝혔던 입장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네.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 문장이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의혹만 나와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뭐가 문제겠어요? 굳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예? 굳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아니 안할 이미 것 같아서?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게 네. 다른 데도 아니고 민주당 스스로 전수조사해달라고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몇 달 조사한 결과로 내놓은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밝혔던 입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대로 일단은 하면 어떻게 되죠. 됩니까? 출당 조치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논의해 방침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는데 과연 언행 일치를 할 거냐 여기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예. 한편에서는 실명 공개는 왜 안 하냐 이런 물음이 많던데 제이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얘기다. 네. 왜 그러냐면 출당 조치하면 실명은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거예요. 아 좀만 기다리면 된다. 아니 그러니까 실명 공개 따로 출당 조치 따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말대로라면 출당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경우와 상관없이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출당시킨 의원이 누굽니다라고 비밀에 비춰질 수 있는 겁니까? 아 비밀에 붙여줄 수 없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명 공개는 출당 조치에서 당연히 따라붙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기면 촉구하고 말 것도 없다. 아 그러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면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어제 네. 요거를 상기시켰거든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02981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9902님 국민의힘도 다 까야죠. 6786님 야당 의원들도 빨리빨리 해야만 백성들의 지탄을 면할 수 있습니다. 7476님 야당 의원들은 조사 안 했답니까? 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고 계시거든요. 네. 자 야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는 여당하게 어허. 달렸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당이 송영길 대표의 공언 그대로 네.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출당 조치를 한다면 여당의 단호한 입장은 당연히 야당에게로 그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엄격한 그- 기준이. 그 자체가 야당을 압박하고 유도하는 것이겠죠. 네. 근데 만약에 여당이 또 이게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야 되느니 뭐 하냐면서 질질 끌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당의 전수조사의 절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목소리가 동력을 얻겠습니까? 못 얻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여당하게 달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하게 달렸다. 네, 오늘 아침에 모인다고 하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속이 좀 답답해지는 뉴스인데 일단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고서야 소송 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심판 대상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제철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 라는 어떤 이유로 아예 심리도 안 하고 이제 각하를 시켜버린 건데요. 네. 이러면서 이 재판부가 한마디 더 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 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요. 이건 재판부가 될 얘기가 아니에요. 법원이 외교를 해요. 외교 네. 심판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의 그 배경을 그러니까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대목인데 네. 자, 대법원이 2018년에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딱 2명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는데 이번 재판부는 그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대놓고 그렇게 밝혔거든요. 네. 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법원 맞냐 많은 분들이 물어오고 계십니다. 초원님 어느 나라 재판부죠? 현님 일본 재판부인 줄. 강상규님 일본 사법부냐? 밥하기 싫은 여자님 판사가 일본 사람인가요? 어이가 없네.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는 법원이라니까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게 좀 그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4월에 판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때도 네.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랬죠. 서울중앙지법 15민사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때도 각하했었거든요. 네. 일본 정부가 주권 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그러니까 그 벌이는 행위는 다른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주권 면제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쟁 범죄 국가는요. 그러니까요. 이때 이런 얘기 당연히 따로 붙었잖아요. 네. 이때도 무리한 판결이었는데 이번에도 무리한 판결이 나왔는데 궁금한 건 왜 판사들이 아무리 봐도 무리한 걸 뻔히 알면서 무리함을 무릅쓰면서까지 국민 정세에 반해서 판단을 하느냐. 법원에 모종의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은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사법부가 이런 그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왜 그러냐면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대통령의 심기와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지금 알아서 판결을 내려주고 있다는데 그게 사법농단 아니면 뭡니까 그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효과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상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네. 뒤집어질 수도 없잖아요. 네. 사실 한일 관계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그 다른 판결 내린다고 해서 그럼 한일 관계가 갑자기 확 좋아진다? 그것처럼 순진한 발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네.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법부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법부가 원래 이걸 10일에 판결하기로 했는데 기습적으로 앞당겼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어느 조간은 이제는 외교의 시간이다. 뭐 G7을 앞두고 이런 판결을 내린 거다. 뭐 이렇게 쓰던데 그것도 너무 앞서간 해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사법부가 법리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무슨 뭐 한일 관계, 한미 동맹을 언급을 했다고 하던데. 이건 정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영역이죠. 그거를 가지고 판결하면 이게 정치 판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권력 눈치 보는 것만 정치 판결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저는. 법원은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아니 모르겠네요. 덕분에 아무튼 일본 정부는 이제 앞으로 신이 나겠죠. 근데 일본이 이거 진짜 악용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봐라 한국 그 법원도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또 기약 없는 법정 싸움을 오래 해야 되는 건가요? 1심 아니겠습니까? 네. 2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럼 또 몇 년이 걸릴까요? 네.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음 뉴스로 가겠는데요. 다음 뉴스도 답답하네요. 그러게요. 네. 아침마다 답답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네, 저도 제이디 왜 답답합니다. 이런 걸 골라오십니까? 네. 네이버 직원이 상사의 업무 압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너무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네. 네이버 도저가 중간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어요. 뭐 세세하게 전해드릴 시간도 없기 때문에 큰 줄기만 다시 추려드리면 야간, 휴일, 휴가 중에도 업무를 계속할 정도로 경무에 시달렸고 네. 임원은 그것도 복수의 임원이 폭언을 했고 직원들이 임원들의 부당 지시 등을 여러 번 신고를 했지만 회사는 묵살을 했다. 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노조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면서 특별 근로 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특별 근로 감독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당연한 어떤 수순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인데 이게 결국은 특별 근로 감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건 형사 사건으로 갈 수도 있고 가야만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형사 사건. 네. 그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죠. 자, 이 괴롭힌 가해자나 사용자에게 근데 벌칙이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에게 회사 쪽에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네이버 사건 같은 경우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떤 직원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임원의 어떤 폭언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 업무 지시에 대해서 회사 쪽에 호소를 했는데 묵살을 했다고 하니까 네.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가 일단은 좀 형사적으로 일단 먼저 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네. 자,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기억하시죠? 네. 경무 여기에다가 이 부장검사의 폭언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검찰은 4차례 폭행한 혐의만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폭언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하지를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결심 공판이 있었고 검찰은 이 부장검사를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선고는 아직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선고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폭행이 아니라 폭언의 경우 애당초 대한변협은 모욕죄까지 그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걸 그러니까 고발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형사적 판단을 또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특별 근로 감독 이후에 형사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리고 또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가는 길이 먼데요. 혜성님이 세상 사는 게 사람 덕에 살고 사람 때문에 죽는다. 이런 촌철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인데 이것도 구멍이 좀 숭숭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법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되는 건데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 신고가 전체 신고 건수의 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법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국회는 뭘 해야겠습니까? 이걸 보완해야겠죠? 네. 네, 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아침부터 답답한 뉴스에 가슴을 몇 번 쳤는데 간밤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유상철 전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게요. 유비라는 네. 별명으로 익숙했던 유상철 전 감독 기억하겠습니다. 이젠 편히 쉬시기 바랄게요. 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